혼인서명리 125화 시작하겠습니다. 을사년 신년 운세 경금 일간 편입니다. 이번에 스타 되신 신부님이죠? 대전의 김영태 신부님. 질활발광. 네,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종교인들이 일어나 줘야 돼요. 불교에서는 무념무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기독교는 글쎄요, 옛날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제가 모르는 어떤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강연은 그런 거죠. 강연에 적절한 즐거움을 위한 혹은 임팩트를 위한 비속어, 구사 필요합니다. 그 어떤 품격 있는 언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런 미친놈이 지랄발광할 수 하도록 만든 책임의 일부는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미개한 국민에게 있죠. 얘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 불량식품이라도 먹고 살게 해줘야 돼. 이제 이런 식의 인식, 이 천박한 인식 수준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 국민을 미개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지가 지 삶을 봤을 때 지는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올려주려고 광분에서 날뛰는 휴먼들을 볼 때 미개해 보이겠죠. 그게 다 종교의 출발 아니에요. 그 과거에 지배자가 이 미개한 애들을 내가 생각하는 통치의 범주 속에 집어넣고 내가 주고 싶은 만큼의 자유를 주면서 통제하겠다. 딱 그거거든. 그리고 미개 아직 깨어있지 않은 갇혀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가 통제해주길 원해.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죠. 얘는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선민의식, 그것도 보통 선민의식이 아니죠. 신이 자기를 점지해 준 거니까. 그런데 지금도 얘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죠. 네, 국짐, 지금 아직 국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 하는 행위를 보면, 하는 말을 보면 정말 미쳐있다.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기부 장관 이번에 한 말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하다. 저도 피곤하고 다들 피곤해한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7월 발광하는 미친놈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얘들이 보면 노사원 포함해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봤을 거고. 대부분 알파치노죠. 마이클 고르레오네를 연기한 비토 고르레오네의 막내 아들. 끝부분에 이제 매제 카를로 얘가 이제 배신하잖아요. 맨날 그 여동생 조펜 놈이 있잖아. 여동생의 남편 매제. 그래서 이 큰형이 소니가 카를로 많이 좁히고 이런 것에 이제 걔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가문을 배신하죠. 마지막에 찾아갑니다. 이 배신자들, 그리고 이제 말 안 듣는 마피아들, 반역을 꾀하는 마피아들 싹 정리하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카를로한테 알파치노가 얘기합니다. Don't tell me you're innocent.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마. Because it insults my intelligence. 그건 내 지성에 대한 모욕이야. And makes me very angry. 나를 엄청 화나게 하지. 딱 이 시국이에요. 이 새끼들 죄 없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 윤석열이부터 포함해서. 잘못한 거 없다. 김영현 등등.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성이 모욕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화가 나는 거야. 흔히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건데 정확하게 그렇게 국민을 모욕하고 있죠. 근데 부안해동해서 수구 꼴통들
뭐 70대 이상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 뭐 123명인지 탄핵 반대하고 윤석열의 옹립을 다시 찬성하는 이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공부,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영혼을 바꾸지 않고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도 명리학 공부하실 때 명리를 공부한 사람이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좀 전에 이제 그런 벌레들도 이 채널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김용태 신부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 명리가 존재하는 이유야. 명예의 이치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체를 관장하는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이 세계에서 그 생명체의 삶을 관장하는 어떤 이치, 섭리 같은 게 있는 거야. 그건 서로 보듬고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지.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출발선 남다른 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더 좋은 학벌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명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느냐? 종교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지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구 쪽 그래도 좋아. 난 윤석열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한동훈 좋아서 미치겠어. 이런 사람들은 명리를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그대들의 명리는 김건희가 믿는 노상원이 숭배하는 그런 무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명리학이 굉장히 모호하거든. 잘못 배우면 제가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운인사 명리를 통해서 명리가 얼마나 논리 정연한 학문인지를 계속 설파하고 제자들한테 가르치면서 증명하는 거란 말이야. 어중간한 실력 가지고 그것도 대충 몇 강 기초 듣고 여러분 필드에 나가서 빨리빨리 상담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이렇게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떠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는.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실력이 공명이니까 그런 것처럼 떠들면 사람들 호도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명리가 그 수준인 줄 알고 가서 용신이 뭐고 이 글자는 고립돼서 이렇게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을 거고 당신은 정신에 문제가 있을 거고 너는 결혼을 2번, 3번 할 거고 남편 복이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그거 또 엉뚱하게 읽어서 지금 사업하면 잘 될 거고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많이 공부할수록 정말 더 정확하게 읽어주고 싶고 그래서 쉽게 아무 소리나 짓거리지 않으려고 정말 자제한다고. 사람에 맞춰서 그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또 공부를 나름 많이 했다고 하는 피해 상담자가 있기도 해요. 그럴 때는 그에게 도움되게 제가 공부 관련해서 풀어줘. 자, 글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등등 이렇게 하면서 아주 깊게 이해를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공부로 나아가라는 거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멈추면 이게 일종의 사술같이 느껴져요. 사람 운명, 그 본연의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겉만 빙빙 도는 거야. 뭐가 좋으니 나쁘니, 결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문서를 지금 사면 돈을 버니 못 버니. 그런 것도 질문자의 수준에 따라서는 필요하죠. 문제 해결해줘야 되고 다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그 큰 것들을 해결해주면서 디테일로 들어가야죠. 여하튼 미개한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번에 내란이 정리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 도약의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죄가 없다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탄핵감이 아니라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떠들어대는 저 미친놈들의 무리, 그들의 말을, 우리의 지성을 욕되게 하고 있는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세상을 바로잡는데
노력을 해야죠. 맨날 나가서 시위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근데 저는 이 채널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별 노력 없이, 별 노력이라는 건 제가 광고를 했습니까? 뭐 썸네일을 사람들을 호객하는 방식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뭐 쇼츠를 만들어서 그럴듯한 거 이렇게 합니까? 제가 계엄 얘기하고 그런 거 짜라가지고 이렇게 막 올려놓고 그래서 막 알고리즘 띄우게 합니까?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끔 댓글에 무슨 일주는 몇 분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 계시는데, 글쎄요. 그분들은 이제 그 일주와 관련된 분들이 거기만 눌러서 듣고 나가시기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만이라도 명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듣기 싫으면 그냥 거기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공부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유의미한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나누는데 이 신년 운세 설명드리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명리가 폄훼되는 세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럴만 하다니까요. 무술 주술로 이렇게 치부되는 이유가 분명해. 그 근거가 명확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라도 참 진짜 명리를 좀 공부해서 좀 지혜로운 사람의 면모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지식은 지혜가 되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걸 지금 저 그것 쪽에 서 있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거야. 다들 미쳐 있어요. 그들의 뇌는 망가져 있다고. 그들의 뇌는 왜 사자하고 토끼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야. 배고프면 사자가 토끼 잡아먹으면 그만이지. 사슴 잡아먹고. 어디 토끼, 사슴, 너구리 이런 애들이 사자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래. 같이 더불어 살자고. 평등하게 같은 자유를 누리면서. 그거 용납 못하겠다는 거지. 그런 본색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진짜 여러분 다 죽을 뻔했어. 이번에 죽는다는 게 진짜 총 맞아서 죽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났겠지만 먹고 살 수단 자체가 깡그리 붕괴되는,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어디가 말할 수가 없잖아. 제가 이렇게 뭐 떠들어댈 수 있어요? 못하지. 오징어 게임 2도 봤는데 다음에 오징어 게임 2 얘기 살짝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보고 이제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 저는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어떤 자본 생태계에서 지원받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잘 뽑아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대부 같은 이렇게 완벽한 영화, 진정한 걸작 이런 걸 계속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오징어 게임 1이 이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한 것 이상으로 시즌 2의 파트 1으로 갔어야 되는데 뭐 2, 3를 가서 좀 이상하긴 한데 7화가 조금 이상하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상상을 풀어서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런 일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자체만으로 그 한 개인, 황동혁이라는 한 개인, 그리고 그의 스텝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아무나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없고, 그걸 실제로 구현해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비판하죠. 지금 막 이재명 똑같은 놈이야부터 해서 이제 악마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또 막 떠들어대는 거. 난 윤석열 진짜 싫지만 이재명도 그만큼 싫어라고 막 댓글 다는 사람들도 같이 미친 거다. 이게 지성이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성을 얘기했는데 정말 지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성은 지식으로 갖춰주냐? 아니야. 미안한데 지혜를 얻는 게 빨라. 명리적 지혜를. 인문학 책 10,000권 읽어봐. 그러면 그 탄핵 찬성 차유람 남편인가 이지성 꿈꾸는 다락방 읽진 않았지만 거기서부터 쫙 이렇게 막 책 써가지고 강연도 더럽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런 것이 정체가 드러나고
그렇게 뭐 훌륭한 인문학자야. 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책을 많이 읽었어. 그 책을 많이 썼어, 또. 그런데 생각이 어, 그렇게 미개한 수준이야. 그럼 보여주잖아요. 인문학 공부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 정말 아니야. 그럼 사주 구조가 뻔한 거거든, 사실. 그냥 어떤 구조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 평론, 이게 가능한 뇌구조가 되어야 돼. 그럼 그런 에너지 타고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존재라고. 사람 바꿔 쓸 수 없다고 하잖아.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지혜를 가질 때. 윤석열이 지금 겁먹어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뭐 대단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게 아니야. 자신의 무속의 신이 기다리라고 한 거고, 때를. 걔 나올 때, 그 쇼생크 탈출의 간수가, 힘센 척하는 그 간수, 제복 입은 간수가,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뭐 이렇게 겁먹은 송아지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죠. 늑대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알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약한 놈이거든. 왜? 항상 짓밟기만 했으니까. 역으로 짓밟히는 이제 최초의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놈들이 정말 무지성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런 놈들이 이제는 제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왜? 우리가 다 많이 본 그 알베르 까미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범죄를 용서하면 내일의 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거다.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거다. 우리 이 근현대사가 그래 왔잖아. 계속 단죄 못하고 그러면서 그놈들은 계속 용기를 가졌고, 뭐 들어갔다 금방 나오고 사면 되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정권 또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정권 다 금방 막 바꿔줘. 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면서 탱자탱자 놀다가 돈이 많으니까, 그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밖에서 맛있는 거 주문해 먹고 그럴 거 아니야. 잠깐 계기면 또 나와서 행복하게 사니까. 우리 잘못된, 정말 부끄러운 그 역사를 이번에야말로 끊어내야 한다. 가능성을 우리 MZ세대들이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 딸도 여의도 계속 나간다 해서 제가 카톡으로 대학생들이 움직여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라고 쭉 얘기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줬지만, 믿음이 있었죠. 절대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제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어둡다. 대학생들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정신이 죽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 살아났고, 그 근원에 서울의 봄이란 영화, 소년이 온다 같은 이 위대한 소설, 이런 것이 있었다. 참 놀랍게도 그런 매개체가 과거와 현재를 이었다. 전호연 교수님 말씀대로 과거가 죽은 자들이 현재와 우리 산자들을 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도와야 된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비판하고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란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래야 하죠. 지루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이것이 사주 명리학이다. 꾸준히 읽고 계신가요? 읽으십시오. 명리의 깨달음을 생각하고 계신, 명리 깨달음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했죠. 읽어보시면 알아요. 유치한 책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2월 8일 입춘지 나서 북콘서트 한다고 했습니다. 북콘서트 및 저자 사인회 오후 3시, 5시 강남역이나 종강역 부근 그쪽에 이제 강의장이 좀 넓은 데가 있어서 선착순 25분,
10분 미만으로 모인다.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안 한다라는 메시지 드릴 거예요. 제가 이 노트북으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한 번에 문자 주시지 마시고 카톡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진짜 이렇게 손으로 쓰기가 힘들어, 손가락으로. 그래서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한 5분 제가 직접 처음 뵙는 5분 이렇게 실제 딱 칠판에 적어놓고 사주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푸는 것 보여드린다겠죠. 제가 이제 오프 강의는 늘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처음 보는 분도 타다닥 풀 수 있는 그 사주 해석법이란 뭐냐, 논리정연한 사주 해석법, 그게 실제 명리학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이것이 사주 명리학이 돼. 그래서 일독하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이어가겠습니다. 본론 경금 일간입니다. 경금이 을사라는 에너지를 만났네요. 제 책에서 이제 서론에서 썼듯이 이제 을사라는 궤도를 향해 가는 거죠, 우리 지구가. 그러면 경금은 을이라고 하는 정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취업하시는 분들은 좋겠죠. 나를 좀 힘들긴 해. 하지만 나를 장생시키는 사화라는 회사에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다닐 수 있겠죠. 편관이지만 장생한 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힘들 수는 있어. 인간은 원래 그래. 단단해지지 않은 영혼은 늘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같은 직장이라도 사화의 속성을 반드시 갖고 있겠죠. 화려한 속성. 조명가게라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은데, 조명가게, 요즘에 무인 점포들 많잖아. 그런 거 일부러 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흔하게는 방송, 연예, 또 뭡니까, 영상, 광고, 홍보. 불 켜진 데 생각해 보세요. 밤에 어디가 화려해? 저쪽에 백화점. 근데 화려하잖아요. 연말연시에 조명도 제일 켜고 거기가 제일 화려하지 뭐. 그 다음에 화려한데 어디 테마파크, 유튜브 영상 만들어주는데 편집하는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빠졌네, 게임 회사, 이런 거 화려한 거,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스피드, 빛,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내가 그런 쪽에 가야 발전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두컴컴한 이런 회사는 아니란 말이야. 자, 일단 경금은 인호술과 신자진 삼합의 일치와 간지 조합을 이루죠. 해자월에 태어나면 이제 식상입니다. 식상은 뭐예요? 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일이고, 식신, 내가 어떤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돼서 해전간목이라는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토라고 하는 걸 배워야죠. 무갑임, 무토라는 편인을 갑으로 제극인하여, 즉 현실적인 지식, 돈 되는 지식, 실용적인 지식, 상업적인 지식, 학위, 이런 걸 토대로 임수라고 하는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소명을 갖고 태어난 거고, 그것이 이 사회가 나에게 원하는 과제 같은 거죠. 자선은 상관이야. 임계가 들어있어. 그러면 상관적인 능력을 써줘야 돼. 그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두뇌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빨리 판단해서 빨리, 이게 이제 임기응변 아닙니까? 전쟁에 수많은 시민을 통해서 전투에 임해야 하는데, 적들이 분명히 이 지형지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전을 들고 나올 거야. 그런데 바뀌었어. 그러면 빠르게 새로운 전략 전술을 만들어서, 혹은 머릿속에 갖고 있던 걸 응용해서 그에 대처해야죠. 그죠? 화공을 준비했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면 쓰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무조건 쏴버리면 우리 아군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 이제 그런 게 상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금이 이게 관의 통제가 없이 이 상관성을 써버리면 굉장히 이게 이제 방종 이런 기질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방종, 아나무인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예요? 윤석열. 자자 그래서 경금 이 비견들과 같이 자자 하니까 무토로 딱 이게 상관성을 좀 억눌러야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게 여기 토잖아. 그래서 토국수 해줘야 되는데 이 상관에 같이 오염되는 이제 그런 구조 형태죠.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썼다고. 걔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꼭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 상담하는데 누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 사주에도 격이 있나요? 품격이 있냐 그 얘기예요. 처음에 배우면 사주에 격이 높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특히 막 이제 격국에 대한 얘기 쭉 있는 책들 많거든. 저도 처음에 그런 책으로 공부했고 여튼 그거 배우느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별 희한한 막 5글자 막 이런 격이 많잖아. 그래서 외워서 이건 무슨 격이야 막 이런 걸 찾아보고 사주 보면 무슨 격이지 그런 거 볼 필요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다 버리면 돼요. 하나 중요하지 않고 의미 없어. 그거 아니어도 훨씬 잘 풀 수 있다니까 진짜로.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석열 사주하고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으로 50명 정도 될 텐데 그 중에 이놈은 대통령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 이 격이 높은 거냐? 양아치 조폭 대가리 같은 애가 대통령에 올랐는데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격이 높은 거냐? 자, 박정희 전두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걔들은 양아치 쓰레기예요. 내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악귀라고, 악귀. 그야말로. 자, 어쨌든 대통령이 됐다고 쳐.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됐잖아. 그럼 저쪽에 마을 이장, 통장 누군가 하고 있다고 쳐. 그러면 격이 높은 겁니까? 자기 워렌 버핏은 수백조를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쪽은 몇십억 갖고 있어. 어쨌든 부자 사주기 때문에 몇억 수준은 아닐 거야. 근데 뭐 지방에서 전원주택 갖고 있고 자기 땅도 좀 충분하고 연금 받고 수십억 재산이 있고 현금이 있고 부자 대우받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주는 격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자, 운명의 범주라는 표현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운명의 범주는 내가 이러이러한 직업성, 내가 이러이러한 일,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인생을 살도록 예정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레벨이 이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이런 건데 그 높은 레벨을 위해서 필요한 수행해야 될 숙제들이 있다. 그걸 해나갈 수 있는가? 해나갈 것인가? 그러면 내가 타고난 사주의 격을 높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너무 사주 격이 낮아. 물론 범죄자 사주, 조폭 사주들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보여. 그런데 소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 길거리 지나가는데 다 범죄자고 막 조폭이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운명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우리나라만 따지면 그 50명 중에 탑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하고만 또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대 연령의 성별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얻은 것, 물론 나도 치열하게 살면서 얻었겠지만 그 얻은 것을 세상에 이렇게 환원하고 환원하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환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건 내가 내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주는 격이 나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꺼지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근데 격이 높으려면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써줘야 돼. 인성운이 왔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쓴다? 뭐로 쓸까요?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그런 쪽으로만 해. 그런데 사전 공부를 하지 않고 행위부터 하는 거야. 잘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지. 혹은 인성현이 오면 이제 인성적 비즈니스, 그런 뭐 출판사를 내거나 무슨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거나 문화예술 쪽에 뭐 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보면 천양 그 뭐라 그래? 아유, 뭐 생각도 안 나네. 그 1000개의 책, 1000개의 그 색깔 전부 다 다르잖아. 어떤 놈들은 예를 들어서 아침형 인간이 돼야 돼. 어떤 애들은 밤에 저녁형 인간이 돼야 돼. 이제 그런 다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단 행동부터 해. 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다 치열하게 고민해서 계획을 세립하고 그렇게 해야 돼.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고. 그 장단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운명적 범주, 자기 사주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나가야 돼. 데카르트가 매일 11시에 일어났다 그러잖아. 늦잠 잤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근대를 연 합리주의자 데카르트가 저쪽 헝가리의 공주인가 왕비인가 초대가 나 좀 가르쳐줘라. 너 새벽에는 못 가르친다. 야, 돈 많이 줄게 임마. 조금만. 그러면 새벽까지는 아니고 아침 먹으면서 가르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았어. 갔다가 6개월 만에 뒤졌잖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운명적 에너지에 맞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맞지 않는 게 헛소리들 읽느라고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에게 맞는 것, 그 방식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누가 이 세상에서 성공은 30대 이전에 해야 돼. 30대 이전에 100억 벌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돼. 그런 놈들도 있죠. 그래서 막 책도 쓰고 유튜브에서 막 자랑하고 방송하고 그러잖아. 아니야. 누가 40대, 50대, 60대, 70대에 성공하라고 했어. 성공은 인생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주를 보면 정말 말도 못할 풍상을 겪으면서 진짜 50대부터 60대부터 늦게는 70대부터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흔히 듣는 KFC,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분들 포함해서 말년 좋은 사주가 좋다는 게 거짓이 아니라니까. 그 말년이 왜 좋겠냐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자기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저도 말년이 좋은 사주인데 제가 힘든 와중에 정말 많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겠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초집중하고 깨달으려고 했던 분야가 두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리라고.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마다 저의 뇌는 곧장 사주에 앵커링 시켜놨어요. 그런 생각, 좀 외롭다. 편인 일 같은 게 외로워요. 개인 다 그런 거야. 근데 그 순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딱 사주를 열어서 사주를 풀고, 그전에는 이제 사주 공부를 했겠죠. 지금도 딱 열어놓고 오늘 상담했던 거 딱 한번 해놓고 메모해놓고 그냥 그런 거 이제 싹 풀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퀴즈 내서 정리해줘야 되니까. 어쨌든 제 취지는 아시겠죠?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에 맞는 길로 가라는 거죠. 이러면 돈의 사회에 태어나야 돼. 내가 정제를 추구하는 성향은 좀 다르죠. 정제는 노력하는 만큼만 벌면 돼. 물론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대운은 뭐 그렇고, 세운에서라도 내가 편제를 만나면 속성이 좀 변합니다. 식상생제운을 딱 만나는데 그게 편제다 그러면 그땐 또 사업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편제가 되면 아예 회사에서 뭐 직장생활 하면서 여기 직장 에너지 병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연결되거나 운에서 연결되면 직장에서 돈을 벌긴 벌어도 고정 수입 한 달에 얼마, 너 앞으로 2년간은 이만큼밖에 못 벌어. 그 다음에 이제 호봉 올라가고 막 주임되고 하면 또 얼마 올라, 이런 거예요. 진짜 싫어해.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항상 원한단 말이야. 회사가 스톡 옵션을 주든 성과급을 주든, 회사가 그런 걸 줄 수 없는 구조라면 스스로라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막 투자를 하려고 한다든가, 뭐 투잡을 만들려고 한다든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이 생명의 이 직업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직장생활 해야겠죠. 세상에서 내가 유명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죠? 이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군가는 쉽게 얻고, 누군가는 얻는데 실패하고, 그런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 앞으로 수십 년 이후의 세상은 어떨 거냐. 그야말로 0.0001%의 극소수의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기술 CEO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그 밑에 또 0.0001%의 사람들이 이른바 뭡니까? 셀러브리티가 되어서 정치든 뭐 어떤 영역이든 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 다음에는 AI가 1%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휴먼이다. 99.99 뭐 이 정도의 휴먼들은 그냥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그때의 삶이, 그때의 세상의 이 모습이 어떨지는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막연히 그냥 현재의 모습에 추론하는 것과 이 명리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가늠해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알겠죠? 이러면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호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일시와의 연결성에 달려있고,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 또 운에 따라서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좋지 않았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형제자매로 생각해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죠. 이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또 특히 이 금일간 입장에서 인성이 토기 때문에, 토는 잡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잡다 하면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잖아. 잡학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좋은 표현으로 바꿔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 일반인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금일간들은 토 속에는, 땅 속에는 많은 게 묻혀 있어요. 파보기 전에는 몰라. 그죠? 지금이야 기술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다 뭐가 많이 묻혀 있겠다 이런 거 알 수 있지만, 토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물론 우리도 모르진 않아요. 지장간을 알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겠구나 알지. 그죠? 죽토 속에는 개신기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양인들이 많네. 그죠? 기토라는 나에겐 정인, 걔들에겐 편인, 이걸 많이 공부하여 개수 나는 상관, 얘들은 식신. 일단 많이 배워서 식상페인 하는구나, 양인들과. 그러면 내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람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내가 상관적인 이 기술 재능을 마구 써서 돈을 벌어 가려면 그 근간은 쭉쭉 기토에 있구나. 그럼 기토를 배우는데 일단 집중을 해야겠네. 그래서 내가 축토에 임명하는 거예요. 공부에 미쳐서 완전히 혹독하게 나를 그 공부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시키면서 인내하면서 공부를 해야 개수의 쓰임이 좋아지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장간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얘가 암시해 준다고. 월지 지장간의 분석이 처음에 공부할 때 얼마나 필요하겠냐고요. 근데 무시해? 맨날 격국이나 찾고, 그래? 이게 이제, 인성격이 인수격인데 얘가 안 튀어나왔는데, 뭐 상관 개수가 튀어나온 개축이네. 그러면 상관격인데, 어쩌저쩌. 그렇게 하는 것과, 추월에 공부 많이 해야 돼, 공부에 임명해야 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군. 그런 조합이구만. 그럼 상관 페인 해야 되겠네. 근데 상관이 튀어나왔네? 그러면, 페인된 상관, 자격 가진 상관으로 뭔가를 해줘야겠네. 다른 글자하고 연결하면 그 상관을, 내가 여기 토가, 무토가 예를 들어 있다. 무게합. 그러면,
내가 무토라는 특수 자격, 이때는 정의를 썼지만 그것을 편인화한다는 걸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나는 이걸 세상에 드러내는 거야. 이것이 사회에 이 개수를 쫙쫙쫙 끌어온다. 그럼 내가 개수를 가르친다. 사람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하나 나오죠. 그러면서 나에겐 관성이니 내가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그죠? 뭔가를 좀 나름의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군. 그런 걸 암시해 주는 거야. 그런 뜻이 안 나온다고요? 100% 나와요. 자, 경인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경인일주. 밑에 편지를 깔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성이란 말이야. 남자라면 여자를 확 지배하려 하죠. 근데 지배하려고 할수록 인목도 튕겨나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왜냐면 절지야. 아이씨, 너 떠받들어줄 생각은 없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생각해보면 이제 목이 금이 되고 다시 금이 목이 되고 이제 이런 서클 오브 라이프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금이 목을 보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 또 금이 목을 치려고 하는데 목이 이 금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사, 독재에 저항해온 역사,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역사란 말이야. 그죠? 뭐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서 막 장갑차를 막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때로는 쓰러질 줄 알면서 이 목이 금에 이렇게 저항하는 이런 모습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 계란으로 바위 친다, 이건 너무 식상한 표현이잖아. 그죠? 계란 아까워서 아무도 안 던져. 이 목들이, 이 생기를 가진 생명체들이 저 단단한 금속 무기를 향해, 이 살상 무기를 향해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구호를 외치고 피 흘려 쓰러진 이 역사가 정말 숭고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막 더 죽여야 되고, 다 쓸어버려야 되고, 혹은 그렇게 죽인 살인마들을 좋아하거나 막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간 사람들은 그 순간 이미 인간이 아니다. 자, 경금은 숙살지기의 글자죠. 숙살지기가 어느 때 강해져요? 화가 극할 때, 화에 극을 당할 때. 그래야 이제 나를 극하는 에너지가 막 나를 달구니까 막 그러면 이 좀 열받은 거야, 스트레스 받은 거야. 요즘에 국민들의 심리처럼 뭔가 치고 싶은데 목이 제일 만만하잖아. 그렇죠? 빨갛게 베려진 이 검으로 집단을 베보세요. 촥촥 나갈 거야. 그렇게 되는 거, 폭력적이 되는 거죠. 훨씬 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수생목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살성이 오히려 생기를 살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인사형 이렇게 되는데, 이 인사신의 신 대신 얘가 올라와 있잖아. 그러면 그런 조합성이 다 있어요. 그러면 십성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돼, 정말로. 그러면 인사신의 속성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내가 돈을 벌긴 버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형살이 걸려 있다고. 형살 걸린 조직에서 벌어가는 돈, 그냥 그 조직에서 내가 또 튀어나와 있고, 그런 조합이야. 근데 원국에 그렇게 조합이 돼 있으면 그런 의미인데, 이게 경일주가 사업하는 사람이야. 병화라는 이 평관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이제 재생살 나서 무토 이 편인으로 지금 굉장히 인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쳐봐요. 이렇게 되면 평관이, 야, 돈 빨리 안 갖다 바치냐? 빨리 돈 내. 너 지금 세금 많이 미납돼 있을 바에 내. 또 돈 여기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그런 것도 돼요. 얘 계속 소송 걸잖아. 돈에 대해서. 얘가 문서 보내고 돈 빨리빨리 보내 임마 뭐해. 이제 자영업자들 폐업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거 한다고. 어쨌든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해자벌에 태어나면 식상생재하려고 하겠죠. 일찍 사업하려고 하겠죠. 요 돈이, 이 식상이
관에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면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년에 내 사업을 할 거야라는 연결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돈 잘 벌 수 있어? 직장에서 벌었어도 노력하는 만큼 돈이 잘 들어와? 성과급도 막 주고 그래? 내 사업해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렇게 식상이니까 또 열심히 안 놀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착착착 쌓이는 거죠. 근데 항상 재생살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운에서 막 튀어나와서 이제 막 투자하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사론을 만나면 깨갱 한번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항상 사람이 지 잘난 맛에 살긴 사는데 다들 지 생각에 완전히 고착되어서 살아가는데 안 바뀌고 완전히 앗집으로 가득 차서. 근데 이제 유연한 사람들, 나이 들어도 머리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겠죠. 하지만 저는 수거 세력들은 별로 상담해주고 싶지 않아요.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 머리가 닫혀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국이 딱 얘기해 주는 거야. 윤석열을 사랑하고 그 패거리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말을 섞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거든. 절대 못 알아들어. 절대라는 표현을 물론 쓰면 안 되는데, 걔 중에는 이제 스크루지 영감이 성탄절 전에 이렇게 딱 바뀐 것처럼 어떤 계기가 그들에게 있으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죠. 뭐 다 제로는 아닐 텐데, 여튼 이거 쉽게 이해하실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렇게 예전에 이제 뭐 죄다 신약 뭐 이렇게 배우잖아. 근위경금이 없으면 돈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받아먹을 게 없어. 내가 스스로 그 돈을 뵐 수가 없어. 이게 도끼인데 나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도끼날 빠졌어. 막 이 빠졌어. 그래서 못 빼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죄다 신약을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시장 같은 거잖아. 사회의 돈이잖아. 그죠? 그리고 나도 돈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 돈은 이 사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럼 내가 식상경 능력을 통해서 이 시장을 키우면서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먹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싹쓸이해서 먹는 것인지, 무식사이고 그러면 정말 내가 머리를 써서 남들이 이렇게 막 돈 벌게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또 먹을 것인지,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죄다 신약으로 비겁이 오면 좋아. 비겁이 와가지고 밑에서 싹 쓸어가는 구조면 뭐 좋긴 뭘 좋겠냐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도끼 갖고 와가지고 다 내가 열심히 배던 거 툭툭 쓸어 넘겨가지고 가져가면 그거 나한테 도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게 용신 찾기 수단으로 쓰이는 방식의 관법 이런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시장 뭐 이런 거야. 그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자들이 엄청 많잖아, 지금 세상에. 그죠? 내 여자도 있고 엄청 찝쩍거릴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비겁이 전혀 없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면 많다고, 이게 풍요성의 빈곤 같은 거야.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왜 찝찝거리기만 하면 뭐해? 나이도 그러면 그때도 계속 붙어있고 그런가? 집중을 해줘야죠. 다 필요 없어. 내 여자가 최고야. 집중을 해주면 돼. 그것처럼 시장에 집중, 내 돈벌이에 집중, 돈이 잘 되는, 내가 정말 잘하는 그런 분야의 일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쟤는 이제 돈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아까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돈이 있는 어떤 장소, 길 같은 거야. 그러면 다 왔다 갔다 해봐야 뭐해, 바쁘기만 하고 성과는 적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부터 해석하냐에 다른데,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되겠고, 그죠?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정의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 그죠? 이 사종무토라고 이제 식신적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일 거 아닙니까?
남자로 보면 이 식신생재하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을이라고 하는 정인과 을경합이 간제합을 하니까 이런 정인적 지식이 있을수록 어때요? 예, 돈벌이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보면 화려한 비즈니스, 아까 게임 회사라고 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스토리, 컨텐츠가 딱 드러나 있다고. 얘네 게임은 이러이러한 스토리야. 얘네 세계관이 이래. 이런 것이 알려질수록 이 회사 내의 현금은 커지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형의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내 돈 털릴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그런데 얘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인사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식상이 없는 구조, 요런 구조라면 조금씩 다른데 식상이 있다 쳐. 이게 꼭 멀지가 아니더라도.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해. 그럼 이 회사하고 이제 형이 나는데 또 형이 조절되는 어떤 구조가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러이러한 돈을 벌면 얘의 브랜드를 빌려다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이렇게 탁탁탁 주고 그러는 거예요. 혹은 서로 조정, 나 이만큼 줘. 안 돼, 임마. 조정해가지고 너는 요만큼만 줄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서로 조정해서 요만큼만 끄집어주는, 이만큼 뺏어다가 인사형 하면 얘를 확 설계한 다음에 요만큼만 주는. 이것은 구조에 따라 진짜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인호하면 특히 그러겠죠. 인사형하면 인사신, 이 형살 걸린 조직에서 형살 걸린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형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에서 벌어가는 돈이고, 이제 그런 조합이 특히 인호술 이럴 때 이제 확 깨질 때 이제 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거야. 그럴 때 내가 다니던 직장의 의미에서 이제 내가 하는 사업 혹은 장사의 내용에 따라서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형국이죠. 어쨌든 경금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이게 합으로 땡겨가는 거잖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래처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다 이런 거예요. 좋잖아. 만약에 책 쓰고 이러는 사람들 혹은 프리랜서 혹은 프리랜서 강사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거래처 생기는 거예요. 이 합이 좋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조절할 게 많은 거고 조건 협의. 그럼 내가 좀 낮춰줘야지. 좀 시국이 어렵고 그런데 난 얼마를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그 수준 밑으로 안 받아봤는데 어렵기도 하고 좀 대체제도 많고 그럼 좀 조절해서 이만큼만 가져가세요. 그래도 거래처가 생기는 거예요. 날 장생시켜주는. 스트레스 많이 주지만. 그런 관점에서 경금에게는 굉장히 좋은 운이다. 그런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딱 봐도 그냥 그 자체로 돈 많은 남자 아니야. 여자가 보기엔. 남자는 또 많이 배운 남자고. 그죠? 남자 속에 근데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비겁들이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 내가 대표 주자로서 튀어나온 거고 시간이 많이 갔네. 좀 서둘러서 갈게요. 얘들이 항상 내 돈을 노리고 있는 구조죠. 인중병화로 이제 막아내야겠죠. 신금 막아내려면 신중임수로 또 치고받고 싸우겠고 그래서 겉으로 인신충인 거고 인유는 또 병화로 이렇게 신금 막 이렇게 합으로 막아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구조. 굉장히 무력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 비겁이로 이렇게 월치가 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내가 직장인, 내가 별도의 사업보다는 특히 이 돈을 지킬 관의 인자가 없다면 직장에서 벌어가는 월급 형태가 좋긴 좋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원진과 이 충의 관계 속에서 내 거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돈을 진짜 잘 지키는 그런 것이 중요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는 돈 가진 거래처와 내가 어떻게 연결될 거냐. 이렇게 하면 이제 치열한 장사
경쟁 관계 뭐 이런 상황에서 얘들이 유리하잖아. 내가 좀 불리해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요 관계에서만 그런 거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얘들이 막 뺏어가려고 하는데 심판이 나타나서 이렇게 또 조절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기본적으로 얘하고는 합을 이뤄서 얘들 편이 되고 나한테는 이렇게 되겠죠. 내 돈을 막 조절하려고 하겠지. 그러면서도 균형을 또 잡아주려고 하겠죠. 장생시켜서. 그래서 야 과태료 이만큼만 내고 끝내자. 이런 형태의 일도 오래 생길 수 있고, 이 경인일주는 특히 이제 올해 어떤 이런 관제수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게 특히 4월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편의점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뭡니까 그 촉법 소년들의 난동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재수 없으면 영업정지 뭐 일주일 두드려 맞고 뭐 그런 거 억울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엄청나게 급한 일이 있어. 뭐 애가 아파 예를 들면. 근데 평소에 안 막히던 공간이 다 막히는데 요 공간 우회전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딱 막혀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나갔다가 버스 전용사선인데 살짝 나갔다가 여기 버스 전용사선 카메라 여기 없었지 하고 한 10m만 착착 이렇게 10m 20m만 그럴 때 딱 찍힌다고. 그 앞에 새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열받지. 근데 갔더니 또 뭐 다 문제가 없어. 그래서 10분 20분 늦게 와서 사실 별 문제 없는데 그럼 그거 생각하면 되겠냐고. 그 5만원 10만원 그죠? 위반 5만원인가? 그럼 빨리 잊어야죠. 근데 재수 없으면 그렇게 돼.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재극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극인 같은 거죠. 초걸 같은 경우는 공부 많이 하면 내 돈 버는데 나중에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인월에 지장간 공부하면서 이 공간 하나하나 자축매진선 신유술애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면 아주 쉽죠. 이럴 땐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격 패인과 이렇게 인성이 있는데 재성이 있는 거건 달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정인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를 막는 그것이 이제 인술 요거만 봐도 목국토 요거지만 동시에 그런 와중에 또 인어술의 이런 관의 에너지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노는데 정신 팔리다가도 또 정신을 차리는 뭐 이런 속성이 있겠죠. 이 술토는 또 편이기 때문에 자체 이 제극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이 진토 인묘진 이렇게 될 때 이제 공부를 뜻하는 글자가 아예 재성화되려고 하니까 공부는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노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고,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인데 이 재성, 놀고자 하는 에너지, 재미를 완전히 인묘시켜서 공부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좋을 수 있어. 왜냐면 겉으로는 또 제극인의 인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인미가 이렇게 인성에 걸리고 그럼 굉장한 천재성을 발휘할 수도 있죠. 좀 빨리 하겠습니다. 경호 정관을 갖고 있으나 정관 깔고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게 정관의 숙명이라고. 이게 정관이 무너지는 순간 잘 낼 수가 없어. 윤석열 봐. 아니 12월 3일 그 전까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욕은 더럽게 처먹었어도 어쨌든 유지는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뭐 개사주도 그렇고 절대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자멸한 건데, 만약에 그냥 쭉쭉 그냥 갔다면 나중에 또 뭐 임기 후에 막 고발 고소 막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재판받고 그러면 또 정말 화려한 애들 쫙 써가지고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뭐 위하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지금 빼박이에요. 발포 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저놈은 절대로 발포 명령을 안 했을 놈이 아니다. 그 첫날에 반드시 했을 텐데 그럴 놈인데 다 밝혀지잖아. 검찰도 살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검사가 진짜 뭣도 아닌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시대의 개막을 또 원치 않으니까 걔들 생쇼하는 거야. 사실 내란죄 수사권도 없잖아. 물 한잔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색상을 써서 나중에 그러니까 요 해오 오해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이제 회사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회에 터득한 이 재능, 기술, 전문성 이런 걸 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재능을 활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장간에 정의만 이렇게 되면서 돈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설수 관제 이런 걸 조심해야겠죠. 상관짓 하다가 스스로 내가 자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요. 좌우충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 정의마밤 음란자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좌우충 하면 뭐 수화의 충은 무조건 머리가 좋고 이제 이런 것을 잘못 배우면 이제 그렇게 돼. 그런 것만 보시면 안 돼. 그런 속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게 매번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십상적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권력을 내 후배가 개박살낼 수 있는 거고 내가 사회에서 했던 자수의 그 나쁜 짓이 나중에 내 돌아와서 내 명예를 박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중에 어떤 자세운에 딱 왔어. 그럴 때 이게 딱 동하면서 그런 일이 나 참 숨긴 줄 알았는데 옛날에 학폭 하면서 막 나쁜 짓을 했었는데 내가 유명해졌어. 5년에 그거 누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얘 사실 학교 다닐 때 애들 엄청 때리고 삥 뜯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명예가 추락하는 아이돌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게 그러면 전제가 뭐야?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관, 페인, 인성으로 눌러줘야죠. 그 인성이 어릴 때는 없어 나에게. 그러면 엄마 역할이 필요한 거고 선생들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선생들이 학교의 명예 실추될까봐 그런 거 쉬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가 더 망가지는 거지. 얘네 집안이 너무 좋아? 근데 당당하게 나서면 나 옷 벗어야 돼? 맨날 선생들이 이렇게 자기 몸 하나 지키는 보호신주의에 빠져 있으면 애들이 맛이 가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응원봉 들고 여의도 남태령 나왔던 그런 친구처럼 그런 친구들처럼 훌륭한 사람들은 끝이 없이 나온다. 그 비중이 좀 높다 항상.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재생관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나중에 명예도 높일 거야. 이제 이런 삶이죠. 돈 벌 건데 내 회사와 연결해서 벌 거야. 나중에 내 회사 창업할 거야. 이제 이런 식인 거고. 이렇게 되면 계속 회사 쭉 다니거나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직급도 올라가고 승진 잘하고 명예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내 브랜드를 키워서 나중에 관이 드러날 세운에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내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있다고 무조건 리더가 다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리더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떡수 같은 애가 리더형 사주는 맞다고 이게 김효일춘가 그래. 근데 여기 기축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러면 여기 이제 오한가가 있는데 경호 이렇게 경호할 줄 거예요 김효에. 그럼 상관 페인이라고. 근데 이 경금이 여기 축토에서 튀어나온 거야. 그럼 국가자리에서 일하는데 이게 또 비견이니까 이렇게 오화가 나하고 파가 나기도 하지만 내가 리더형으로 해서 이 축토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묘축 격각인데다가 이 축토에는 또 식신 신금이 있기 때문에 내 묘목이 쉽사리 이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 오화라고 하는 문서가 아니야 이 편인이 여기 축토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항상. 그래서 이 권력 관계가 관인데 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장 찍힌 문서. 그래서 항상 내 권력을 이렇게 이 문서를 가진 그런 결제 도장을 가진 A의 신금 명령에 따라서 쓰는 나의 관 이런 식으로 쓰게 돼서 항상 1인자는 못 돼. 지금 마누라가 또 뭐 무속인이고 무속 빠져있고 김건희하고 용 빼는 수를 써오라 하세요. 1인자 되나. 뭐 설날 열심히 찾고 자빠졌던데 다들 깜빵이라는 것을 모르고 떠드는 잡소리에 불과하죠. 제값을 달게 받으면 된다.
1인자, 2인자 사주는 이제 그런 식의 이 인성과의 그 연결성을 잘 보시면 되고, 어쨌든 2인자든 3인자든 10인자든 그렇게 공직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어서 장관까지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시대적 소명을 다 해야죠. 근데 요시에게는 전부 다 미쳤다니까 계속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물론 저는 이제 입 밖에 내진 않지만 어쨌든 맨정신으로 잘 지금 건강 유지하면서 가뜩이나 자다가 깨고 막 요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알코올을 완전히 몸에서 지금 빼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술 엄청나게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그 모임은 2주일에 한 번 이 정도 많이 하는 거고, 혼자 한두 캔 그 정도면 딱 좋았는데, 수업하고 목 마를 때 한 캔 하면 좋은데 아예 10일째 아예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아주 냉철한 이성적 사고를 할 때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성 공부하여, 그죠? 이게 이제 관인 상생이지. 이 관을 내가 사회적 관으로 쓰면 그야말로 이제 관인 상생하는 거야. 직장인이란 뜻이야. 관인 상생. 관과 내가 계약을 맺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같은 직장에서면 이 을의 출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직장에 올려줬단 말이야. 직장은 어디서 끌고 왔겠죠. 나의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어떤 조건 문서를 제시한 거고 내 입장에서 그게 돈이야. 뭐 돈 말고 뭐 있어. 직원이 야 좀 올려줄게. 좀 책임감 좀 많이 가져가라. 너 스트레스 많이 주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잘 버티면서 내가 성장하고 그러면 사후 나의 책임감이 나의 그러니까 명예가 올라가는 거잖아 쉽게. 근데 회사에서는 일단 막중한 책임이 나한테 부여되는 거예요. 일단 책임 하나만 주면 되는데 막 늘어나는 거야. 방압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일이 막 물밀듯이 와. 아이 경팀장 뭐 일 잘하잖아. 좀 이것 좀 해. 아이 지금 사람 뭐 면접 보고 해도 쓸만한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 일단 좀 해. 그럼 이렇게 되는 사람 거의 죽어나겠죠. 거의 미치는 거야. 일 때문에 치여가지고 이제 거의 뒤질 지경으로 거의 번아웃 된다. 기가 막히게 회사가 또 알기 때문에 이 평관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어 훌륭해 이러면서 막 다독거리고 이번 여름에 너무 바쁜데 우리 겨울에 지금 시국이 그래가지고 일 많이 못했잖아. 지금 막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 휴가 뭐 경팀장 좀 반납하고 겨울에 좀 한가 하면 그때 3주 줄 테니까 그때 유럽 갔다 와. 그때 절반 또 회사에서 여행 경비 대줄게 이래놓고 막 이렇게 하고 겨울에 또 가면 또 바빠 막 또 내년 여름에 또 한 달 보내줄게 막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 이게 평관 에너지 갖고 있으면 잘 속아요. 그런 쪽으로. 내가 진짜 무시하고 가기엔 지금 내 눈에도 보이니까 회사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젊을 때 휴가도 못 가고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랬었어. 그게 이제 번아웃이 온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빵 그래가지고 2주간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진 적이 있죠. 왜냐면 정말 터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일에 피해 안 주고 그런 상황이었지. 지금 내가 떠나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책임감이 막강하고 그러면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해. 완벽주의가 꼭 정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명예에 누를 이렇게 스스로 끼치고 싶지 않잖아. 그런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잘 찾아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튼 계속 말씀드린 경금 입장에서 울산은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평관을 너무 겁내지 마. 아시죠? 특히 이제 인성 하나씩 갖고 있으면 이 평관을 인내하고 그러는 데는 굉장히 도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별로 곤란하지도 않아. 내가 근이 망악한 상태에서 권력 딱 주면 내가 그야말로 잘 쓸 수 있지. 그죠? 그러면서 얘들 또한 이렇게 해서 가져가니까 또 승진하는 동료들도 나타나고 선배도 그렇고 하지만 왕은 나야. 사오미에 제일 큰 권력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스카웃, 어떤 회사에서 내가 이거 5화를 사회적 관으로 써서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어디 평관 조직에서, 야, 내가 키워줄게. 이 5화하고는 성격이 다른 4화, 일은 좀 빡세 그 대신. 하지만 연봉 많이 올려줄게. 스카웃 제의 같은 곡이 좋죠. 받아서 먹을 만한가를 잘 보면 돼.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이걸 사회적 관으로 썼다면 나갔더니 그 회사하고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어.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훨씬 더 나은 회사였군. 그럴 수 있어. 내가 모르던 어떤 사실 같은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런 건 잘 파악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겠죠. 술, 경술, 경술, 괴강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한다. 이렇게 편인인데 또 인호술 삼합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관 이런 자기 주체성, 고집, 뚝심, 원칙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죠? 이렇게 되면 내가 식상 페인하잖아. 내 생각을 열심히 키우고 내가 많은 걸 배워서 거기에 이제 리더십도 포함하는 거죠. 인호술 이렇게 해서 이 술중 신금 양인들을 제압하는 술중 정화 정관을 보유함으로써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신금은 평관이니까 내가 누르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도 잘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편인적인 지식과 지혜를 내가 갖출 때 사회의 식상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그런 일을 내가 진취적으로 내 생각 기획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렇게 부하들, 학생들, 제자들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이며,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제격 페인이죠. 이렇게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을 이렇게 내가 많이 배워서 문서와 관련된 돈, 이런 것도 되고 다. 내가 이런 문서를 갖게 되면 사회의 돈을 묘수랍으로 잘 끌어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인허수업을 해서 내가 명예로워지거나 유명해지거나 혹은 많은 고객을 인호술 5화라는 정관 고객을 끌어올 수도 있으며 뭐 등등등 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중병화가 또 그 자체로 여기에 술토에 임묘하는 거거든. 돈의 세상 속에는 많은 고객이 내 인성, 내 지식, 내 전문 지식, 남다른 지식, 식견 이런 거에 매료돼서 막 들어오고 등등등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 있고, 이것도 관의 사회에서 직장을 예를 들면 다니는데 출세 이런 거 하기가 좋죠. 오술 사술 해서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또한 고객으로 보면 이제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가 식상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또 되겠죠. 식상으로 또 이렇게 관을 다스리면 내가 굉장한 능력자야. 이렇게 내 식상으로 꼭 이렇게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고객들을 역시 경사장 당신은 대단해. 그래서 나의 이 기획 아이디어, 나의 지식에 다 매료되는 그런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비겁일 때는 토생금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방합을 짜는 건데, 겉으로는 어쨌든 내 지식 지혜를 노하우를 주는 거야. 토생금 해주는 거야. 내 라이선스도 빌려주고 뭐 등등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비겁화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합을 짜서. 하지만 그 방합이 이렇게 토생금으로 출발한다 그런 것들은 항상 명심해야지. 그러면 사회에서의 그 인간관계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남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보다는 타인을 내 관으로 이렇게 내가 리더인 척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전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럼 수용성도 길러야 되겠죠. 내가 인성이 있다고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구조면. 이렇게 되면 사회의 어떤 문화, 관습 이런 것과 내가 부딪히는 거냐, 그것들 내가 효율적으로 끌어오는 거냐 다르죠. 일시의 생각이 있다는 건 사회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걸 배웠는데 나에게 형성되는, 내가 스스로 노력을 했던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과거의 세상에서 배웠던 거,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업그레이드 했던 나에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게 형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치고받고 하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지장간
이쪽이죠. 그러니까 경술 이렇게 되면 돈과 재와 관을 통째로 술토 내문서 속에 싹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구조가 운에서, 그러니까 돈 가진 회사의 돈, 다른 회사 거래처 싸그리 다 인멸시켜서 그 어떤 편입 문서를 갖고 있었는데 통째로 어떤 회사 진짜 크게 쓴 사람들은 통째로 회사를 다 이게 M&A 같은 거죠. 크게. 혹은 다른 어떤 회사가 이제 시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 영업권 같은 걸 내가 인수하는 그런 거예요. 이제 남의 회사를 내 거화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쓰면 된다. 나머지는 이제 조합을 보시면 되는 거죠. 신자진 경신, 정말 이제 그야말로 이게 아주 육중한 금속의 느낌이 드는 관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잘 쓰려면 이제 이 관에 의해서, 특히 병화에 의해서 잘 벼려지는 그러면 이제 쓰임이 좋을 수 있죠. 흔히 기물이 된다 이런 거죠. 경신은 살기등등하잖아. 그죠? 누가 맞서서 싸우겠냐고. 그러니까 역시 근이 강한 관. 그 얘기는 예를 들면 병호와 같은 그런 큰 관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잘 재련하겠죠. 우리 요즘에 이제 707 특인데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HID 그런 거 하기 좋잖아요. 간지가. 여튼 이런 간지, 간여지동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임자, 그 다음이 신유, 그 다음에 을묘 이러는데 경신도 그런 것을 어쨌든 딱 숫자화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배열할 수는 없어요. 네, 충분히 경신도 그럴만하다. 신자진에게 식상을 쓰는 구조인데 관의 통제를 잘 받을 때, 즉 조직 생활을 할 때, 혹은 내가 명예를 추구할 때, 혹은 내 자체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든 뭐든 내 회사를 추구할 때, 창업 이런 쪽으로 그것도 화극금의 조합을 반드시 이루겠죠. 그때 이제 물상적인 분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거기에 또 화기에 달궈진 금이 생기를 치는 이런 구조는 다시 또 활인성, 직업성, 그것과 맞는 비즈니스, 하다못해 건강기능식품, 영업, 유통, 소매, 다 그런 쪽으로 다 연결돼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해자 이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끝내주게 하겠죠. 부지런히 하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겠죠. 신중 임수가 있으니까 식상 없네 이게 아니라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그걸 또 강압적으로 벌려고 하는 나쁜 남자의 속성도 있는 것이죠. 쳐서 묘신압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고 묘신 귀문 이게 또 인신에서 때려 부숴가지고 시장을 초토화해서 다 끌고 올 거야. 장악할 거야. 그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조금씩 해서 잠식에 들어갈 거야가 있고, 나 몇 년 안에 이 시장 싹쓸이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속성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잘 통제받으면 되겠고, 여기 사신에는 형살이 있는 것이고, 그럼 직장과의 이런, 사실 합형이기 때문에 이 형적인 요소도 반드시 들어간다. 그것이 형살의 속성이기도 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직장 생활하기가 싫어. 이제 신중 임수가 작동하면 사정병화를 쳐내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마침 운에서 사신합을 딱 깨버리는 글자가 와버리면 이제 예를 들어 해수 사이충 빵 해가지고 안녕 나 내 거 할 거야. 그래서 해수하면 또 식신에서 해준 간목이니까 식신생재 쪽으로 갈 거야. 나 돈 벌 거야. 이런 그런 쪽에 이제 자기 사업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right 타이밍인지는 봐야죠. 이렇게 되면 온통 금밭이잖아. 수많은 사람도 그러면 대기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근데 무관이다. 그런데 내가 운에서 이런 것들을 만나. 그러면 어떤 조직과 내가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왜냐면 이게 컴퓨터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쪽에 디자인을 한다든가 식상을 써서 자체 식상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리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도 아무 분야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분야가 있어. 그죠? 축술미진 이렇게 되면 내가 사회에서 이걸 많이 배워서, 축토는 내가 인묘에서, 술토는 인호술의 속성도 있으니까 이제 직장을 갖고 있는 거고, 미토는 여기에 이제 제 관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려면 많이 배워라는 얘기야. 진토는 편이지만 역시 다 제극인이 되어 있는 형태고, 상관생제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또 신자진에서 이걸 배워서 내가 이 식상을 써서 돈을 벌 거야,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이고,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내가 여기 미증을목, 이 돈을 요 정인사회 속에 있는, 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에 있는 그 문화예술계의 정화관이 지키고 있는, 거기에 있는 단체, 기업 이런 데서 내가 미증을 막 돈을 내 능력으로 끌어올 거야, 이런 삶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다음에 술토 배워서 딱 이렇게 내가 이 관한테 로비 이런 거 잘해. 신중임수, 원래 영업 로비 뭐 이건 상관이 잘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술중정화, 이 술이라고 하는 이 편인 사회 속에 이 정화들을 내가 임수로 잘 다스리죠. 그러면서 돈을 만들어 어떤 시장을 내가 새롭게 창출하는 능력을 가졌거나, 거기에서 내가 먹을 어떤 돈벌이를 만들거나, 그런 능력이 훌륭하고, 그러면서 이 술토 사회는 얘를 이렇게 토생금 해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신유술을 하면서 또 새로운 참여자들이 많이 달라붙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경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거래처, 고객, 혹은 내가 취업할 회사, 새로운 스카우트 받는 회사, 혹은 기존 조직에서 뭐 돈 받고 승진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책임감이 늘어나는데, 주의할 점은 다이렉트로 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아까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의 액수를 좀 조절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이거 저는 진짜 팍팍 긁는 거죠. 내가 너무 이렇게 막 강하게 맞부딪히면 처음에는 좋아, 조건이 좋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젠 내가 속았네, 회사 때려쳐야 돼 저거, 이렇게 이제 신중임수 발동 걸리면 밑에서 사중병을 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사신합이야. 사신합형이야.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붙으면 좋고 붙어서 좋긴 한데 또 떨어지고 싶고, 또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막 계속 이게 이제 집착, 이런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합됐다가 형됐다가 이러는 거예요. 계속. 자수경자, 경금이 그야말로 이제 화기에 쫙 잘 벼려지면 굉장히 이 상관을 잘 통제해서 쓸 수 있죠. 물론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월지에 있으면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걸 배우고, 그러한 전문 지식을 축적하고, 그러한 자격을 토대로 내가 상관적인 능력을 쓰면 되고, 만약에 없고 이쪽에 있으면 이제 내가 개발해 쓰면 되는데, 화기, 그러니까 관성도 없어. 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에너지도 없어. 이건 놀자판이거든, 상관. 이 상관에 이제 이렇게 비겁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예요. 윤석열처럼 되는 거야. 이게 특히 양인, 얘도 마찬가지야. 신자 지인을 또 만들기 때문에 놀자판인 거예요. 상관, 생제 이렇게 돼버리면 다 같이 모여서 돈 벌자. 여기 재성이 있으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일 도와줘서 돈을 벌자. 이건 좋은 거 같죠? 좋은 거 같잖아. 그 자체는 좋아. 부자 사주야. 그런데 상관, 통제하는 인성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돼버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쪽으로 나가버려요. 불법 편법. 이런 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렇게 돈만 키우자. 예를 들면 사채업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쪽 인성하고 잘 또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어.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공식
공식적인 비즈니스야. 그런데 그걸 같이 도와준 우군들이 많아. 그래 내가 돈을 벌어. 그러면 훌륭하죠. 그러면 진짜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 그걸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 대기업 다니면서 상관 술 한잔해 이러면 그런 날은 이제 풀려가지고 관이 이제 밤이 늦을수록 이 해자 축의 에너지가 짙어갈수록 이제 이 재성으로 딱 연결되면 같이 상관생제 놀자 유희 쪽으로 가버려요. 노래방 3차 가자 4차 가자 막 이렇게 돼버려. 다음날 일어나서 미쳤지 이렇게 되고 서로 얘들도 어울리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다. 그냥 마셔야 되는 거야. 또 술도 엄청 잘 마시겠지. 이 신자진 이렇게 해서 많은 술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탕의 에너지가 되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병화로 떠서 잘 다스려주면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게 다이렉트로 보면 내가 일을 하긴 하는데 상관적 재능을 쓰긴 쓰는데 어디에서 돈 있는 회사 가서 하는 거잖아. 그럴 땐 취업운이라니까 딱 승진하는 운. 돈도 벌고 명예도 얻어. 왜? 내가 자수상관적 실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건 그 자체로 컨설팅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자수상관으로 말을 하면 고객이 머리 끄덕끄덕 해주는 거야. 이게 상관 합살이거든. 그렇죠? 내가 문제 해결해주면 고객이 끄덕끄덕 하면서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의 일, 해결사, 컨설팅, 카운셀링 그런 쪽에 일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 한 해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 능력을 타고난 거고, 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이때는 식신이 완전히 이제 상관적으로 더욱더 이제 상관적 기질이 강해지는 거고, 이러한 전문성을 가졌는데 그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재하려는 속성도 강해지는데 반대로 관을 무시하려고 하는 속성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통제되지 않은 상관은 나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자 이러면 진짜 문제지. 윤석열 자자. 이 자자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인성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토는 그냥 진자진 이렇게 돼서 흡수되니까 나쁜 일을 하면서 뇌가 녹아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나쁜 일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래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하면서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들어대는 거야. 왜? 그냥 거짓말이 몸에 밴 거야.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거. 그게 이제 인성은 양심 이런 것이기도 하니까 그게 없는 거야. 상관이 다 녹아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술토관 이런 게 있으면 자자가 있어도 술토가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받는 상관성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007 그러면 국가의 특수 자격에 관이 들어있고 하니까 또 가서 사람도 죽이고 그죠? 살인 면허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음지에서 상관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 하지만 통제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미토도 이제 그런 속성이 있죠. 진토, 축토 이런 건 이제 쉽지 않죠. 이게 컨트롤하기가 생각이 무너지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관생제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비겁이 있다. 비겁이 이미 이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 예를 들어 강의하는 사람, 학원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옆에 생기면 시장이 더 좋아져. 시장을 더 키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 형태예요. 여기에 이제 자인격각 자묘형의 문제는 있지만 문제 없는 구조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다 해소되는 이제 그런 운을 지나고 그러면 좋은 거죠. 본인도 열심히 일해서 상관적 능력 발휘해서 돈을 벌려고 할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오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의 정관을 깨부수는 사람이 돼. 무조건 나쁘냐 그게 아니고 정관인 채
하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권력이고 합법적인 기관이고, 근데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많잖아요. 그걸 깨부수는 거야. 맞서 싸워. 그게 이제 기자, 비평가, 평론가, 뭐 이런 사람이 되면 좋죠. 지금 말고, 지금 기레기들은 이런 자사 이런 형태지. 그죠? 정말 제목만 봐도 치 떨리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정관, 뭐 평관일 수도 있죠. 해수를 쓰는 사람이면 이렇게 충해서 쓰러뜨리겠다, 잘못된 걸 지적하겠다, 그런 구조는 그런 직업성을 가져야 돼. 기자 해야 된다고. 정의로운 일을 해줘야 돼. 그걸 못하면, 못했는데 일반 직장이었으면 직장에서 맨날 상사하고 싸워. 거래처하고 싸우거나. 왜냐면 그 에너지를 내가 어쨌든 소진시켜야 되니까요. 그죠? 진짜 재밌는 거예요. 변호사 되면 참 좋은 사주, 혹은 법조계에서 꼭 일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직장에 가서 그런 법조와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해. 근데 그렇게 써주면 또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거래처와 일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송사,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꼭 내가 끼어. 환장하는 거야. 내가 그 에너지를 직접 이렇게 갑의 입장에 쓰지 못하니까 계속 을로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계약 같은 거 할 때 이제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 부서에서 확인 받고 전혀 하지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그 검토자의 책임으로 탁탁 해놓고 이래야 된다고. 내가 바쁘다고 해서 야 일단 네가 해, 빨리. 일단 임시로 저기 제가 바꿔 빨리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내 책임으로 돌아온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중간에서 무슨 역할만 해도, 야 그때 저 이 김대리 이 새끼가 분명히 이거 된다고 했다고 내가 그 녹음도 해놨어. 그래서 그냥 잠깐 통화 받아줘, 이렇게. 아마 그럴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내 책임으로 막 거래처에서 소송을 걸어버리는, 나중에는 별거 아닌데 하여튼 중간에서 막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진짜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형사래. 재미?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 괴롭겠죠. 근데 참 사주적 에너지가 발현되는 거 보면, 이제 알고 이렇게 보면 참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름 끼쳐요. 야, 이렇게까지 이 에너지를 발현시킨다고? 설계자한테 제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여기에 요거를 갖다 이제 설명드렸죠. 그래서 경자는 방종을 조심하라 라는 거죠. 항상 나를 통제하라. 방종으로 썼을 때 제일 위험한 존재가 얘야. 그죠? 왜냐면 축토 이런 거면, 잘 보세요. 내가 축월에 이렇게 축토 공부해서 자수상관을 써야 되는데, 이게 또 오행적으로 보면 이게 막 그럼 탁해지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게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마지막에 구조 분석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이 축토가 이 관하고 연결돼 있대 쳐봐요. 이 운에서 또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 상관이 이 축토에 딱 묶여. 자축합토 이런 식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나쁜 짓 해가지고 축토에 딱 감옥 물상으로 쓰이는 거예요. 감옥의 상으로. 왜냐면 이거 누가 운영해? 관이 운영하는 거야. 그럼 관이 돈 주나요? 아니, 밥 주는 거야. 그냥 밥 먹어. 그 윤석열 설날 지나면 좋은 운이 온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잖아요. 빵에 가면 밥 주는 거야. 많이 먹어. 자, 신자 경진 일주. 술하고 쥐는 항상 다르죠. 쥐는 이제 개수 상관을 써서 을목을 벌겠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개수 상관을 무토가 이제 폐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갖추고 있으니까 상관 폐인 무토라는 전문적 지식, 편인 지식인데 을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극인된 실용적인 지식,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지식, 돈 버는 방법과 관련된 지식,
그죠? 그걸 토대로 계속 상관적인 일을 하여 을목 돈을 벌겠어 이런 거죠. 예. 그런 것들 느껴지십니까? 얘는 신자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술은 인호술 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럼 식상 페인이죠. 식상 페인인데 아까 술토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자진 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요게 윤석열이야. 자수 경진. 그럼 내 생각, 내가 그냥 끊임없이 내 아이디어, 그냥 그야말로 이 깨달음의 공부. 그러면서 이 제국인, 이 두뇌 조음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러면 무토를 계속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을목막 생각해가지고 그죠? 을목막 키워. 그러니까 실용적 나한테 이득되는 것만 맨날 추구하면 무토를 조질 거 아니야. 을이 무토에 올라가는 것 그런 관계는 좋은데 무토 위에서 을이 자라는 것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을이 계속 커지면 무토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축구장에 잔디를 딱 이렇게 쫙 깔아놓으면 아름답지만 잔디를 1층, 2층에서 뭐 10층 깔아놔봐 그러면 밑에 땅이 무너질 거 아니야. 마치 그런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생각이 잠식돼 버려. 재성에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 이제 개, 무게 이러이러한 생각, 기획 을 가지고 개수 상관을 막 써야 되는데 무게함 해가지고 맨날 내 권력이나 키워야지 승진을 해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상황에서 이 자진 신자진 해가지고 맨날 술이나 처먹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 상관 범죄자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뇌가 녹아 없어. 여기 이제 술토 가지고 이렇게 했지 한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무도 선명하게 잘 드러났다. 너무 투명했잖아. 이 시기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 진이 무토로 올라갔잖아. 훤히 보였다고. 얘 말 위에 얘 생각이 훤히 드러나 있었어. 그죠? 거짓으로 점철된 이 아이의 생각이 세상에 훤히 드러나 있어서 사람들은 그걸 외면했을 뿐이죠. 외면의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 생각, 내 기획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 할 거야. 내가 가르칠 거야. 얘들 범죄자 잡을 거야. 범죄자들이 모이는 것은 진토. 니들이 부처님 손바닥이지 다 내 머릿속에 있어 인마. 이런 거. 해수 그러면 진의 원진 귀문 그러니까 또 머리도 좋겠죠. 해수라고 하는 이 식신들 내가 가르칠 거야. 역시 교육업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전문성을 쓸 거야. 그래서 돈 벌 거야. 세석하게 나름 이렇게 관인상생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아까 토생금 이것도 맞는데 술토와 했을 때 설명드렸죠. 이렇게 토생금에서 내 사상을 전해주는 건데 실용적인 생각이죠. 대신 뭐 리더십을 발휘하고 얘들을 통제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또 이제 얘기는 달라지는 거고 신자진 얘하고는 뭐 사업해볼까 돈 버는 비즈니스 해볼까 요금은 진유합해서 그러면서도 요금을 내 생각에 임묘해 시켜서 내 생각에 푹 빠지게 해서 혹은 내 문서 즉 야 이렇게 개수 일해서 을목 돈 같이 벌자 물론 내 돈부터 키우겠다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뜻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하자 임마 라고 토생금으로 막 얘를 생하면 그럴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또 관이 여기 있으면 관인상생하니까 야 우리 회사 와서 나하고 계약 이렇게 맺고 1년에 얼마 줄 테니까 막 너 열심히 일해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사유합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야 네가 저쪽 공무원들하고 관계 좋잖아. 공무원들하고 사바 잘하고 그쪽에서 또 일해봐가지고 네가 그쪽에 인맥이 좋잖아. 뭐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뭐 그런 것도 되고 재밌잖아.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사 이게 또 관하고 아주 사이가 좋죠. 이렇게 되면 진사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겉으로 합의라고 해도 지장간을 뜯어보면 알 수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업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진중 을목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이게 사준경금이
이렇게 진정 을목 내 거 이렇게 을경합으로 뺏어가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얹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인상생해서 이렇게 연결된 관이 야 우리 회사에 비견들 지금 많다. 그러니까 너 진정을목 그거 우리 회사에서 돈 버는 거 그런 에너지로 같이 써. 오케이? 이렇게 많은 비견들하고 우리 회사 들어와서 그러면 을경합 이렇게 돈 안 뺏기잖아. 어때? 이거 이제 공적 문서로 쓴다 이 얘기예요. 좋아? 이 돈 줄게. 그러면 이 문서에서 이렇게 드러난 돈이고 이게 내 생각 속에서 드러난 돈이니까 내가 생각했던 딱 그만큼의 월급 준다 그러네. 좋아. 을경합 진사 회사 들어가 옮겨.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이만큼 올려준대. 사랑받고 인정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항상 토들을 두려워하시는데 책에도 잠깐 언급해놨고 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뜯어보면 훨씬 더 재밌어. 그 사주가 굉장히 뻔한 학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잘못 배운 분들한테는 이게 뭐 용신이 어쩌고 이게 용신 운이 이렇게 좋고 뭐 어쩌고 근데 그럴 때 망했대. 그럼 망하면 또 이게 격이 또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뭐 다른 격이었네. 그래서 용신이 혹은 그게 아니었네.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대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 보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 연락 절대 하기 싫어. 너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어. 그러면 제 책을 사서 읽어 보셔라. 그리고 조금 마음에 들었어 하면 와보세요. 포커스 노트 하는데 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서영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